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제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토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Vertical Dimension of Occlusion, 그 다음에 교합평면의 경사도와 전후방적인 교합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티컬 디멘션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티컬 디멘션은 주로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평가를 했었죠. 특히 치열에 있어서 구치부 쪽에서의 버티컬 디멘션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부 쪽에서의 버티컬 디멘션은 하악의 전후방적인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장 중에서 하악이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또한 어떻게 적응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버티컬 디멘션 자체는 이와 같이 골격적인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원인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수직적인 높이, 그 다음에 교합평면의 경사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과 그 다음에 맥실로페이셜 컴플렉스의 성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치성, 그 다음에 골격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처음에 태어나면은 머리만 크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하안면 부위는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하안면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전후방적으로 1급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합관계도 1급으로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롱지튜디널 그로스 샘플을 연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6세에서 14세까지 25명의 아들에 대해서 모형, 그 다음에 레터럴 셉을 가지고서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교합 상태 및 그 다음에 골격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니셜 상태, 그 다음에 헬만 덴탈에이지 3B 상태, 3B의 초기냐 아니면 마무리 단계냐, 그 다음에 영구 치열기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정에서는 리웨이 스페이스 때문에 1급 부정교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리웨이 스페이스는 이 헬만 덴탈에이지 3B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치성 형태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1급의 상태, 그 다음에 풀 클래스 3, 그 다음에 헬프 클래스 3, 그 다음에 헬프 클래스 2, 그 다음에 풀 클래스 2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골격적인 상태는 ODI, APDI, CF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PDI 자체는 전후방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분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1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78에서 84, 2급인 경우에는 77 이하, 3급인 경우에는 85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팔로메트릭 애널라이시스에서 사용했던 계측점이 되겠습니다. FH 프렌과 맨디블라 프렌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상항 6번이 팔라탈 프렌에서의 수직적인 거리, 그 다음에 하항 6번이 그 다음에 맨디블라 프렌에 대해서 수직적인 거리, 그 다음에 셀라에서 팔라탈 프렌까지의 수직적인 거리, 그 다음에 AB 프렌, A 포인트, B 포인트, 네슬로즈 오클루잘 프렌, 엔테리어 오클루잘 프렌, 그 다음 POP, ODI, APDI가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구 치열이 형성이 되기 처음 시작되는 단계, 즉 상악의 하악 제1대구치가 맹출한 시기, 그 다음에 측방치군이 교환하겠죠. 그 다음에 헬만 덴탈에이지 3B의 마지막 단계, 이 단계가 리웨이 스페이스가 교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장과 발달 중에서 치성 교합 간의 상태를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니셜 오클루전에 있어서는 1급의 구치 관계를 가진 경우가 5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52%는 1급으로 되기도 하고 2급이 되기도 하고 3급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합 상태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한 상태. 1급과 2급, 3급이 1급은 38%, 그 다음에 1급은 30%, 3급은 32%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2급이 제일 많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급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니셜 오클루전에서 그 다음에 헬만 덴탈 에이지 3B 초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헬만 덴탈 에이지 3B 상태가 되면서 교합 관계가 변화가 좀 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42%가 1급이었던 게 3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38%는 이와 같이 1급은 1급으로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이 2급 부정교합으로 됐던 그 상태는 그 다음에 리웨이 스페이스 상태에서도 1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급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2급 부정교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급 부정교합은 처음에 1급으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3B 초창기 상태, 즉 8세경이 되겠죠. 8세경에 있어서는 15명이었던 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마지막에는 14명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즉 8세경의 2급 부정교합이었던 것 자체는 성장을 하면서 특히 리웨이 스페이스 동안에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급 부정교합 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3급이 되었습니다. 즉 6세경의 3급인 환자들인 경우에는 3급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장 중에 있는 애들에 있어서 1급의 교합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빠른 시기에 결정이 된다. 이때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2급의 구치 관계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는 동안에 2급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웨이 스페이스가 어떻게 공연하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측방치구를 교환하는 시기에 1급을 만드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1급을 교합 상태를 만드는 데는 이와 같이 리웨이 스페이스 말고 다른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네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그 상태에서 부정교합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있어서는 조기 교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버티컬 디멘션과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의 경사도의 관계를 측정하였습니다. APDI를 보면은 이와 같이 치성 상태의 그 다음에 골격적인 상태로 우리는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상하계 제1대구치의 수직적인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치성 형태, 치성 분류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헬만 덴탈 에이지 3B와 헬만 덴탈 에이지 마지막 단계, 즉 8세에서 12세 사이에 하악의 구치가 정출 오버이럽션이 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3급 부정교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이 완성되는 시기 12살 전후에 그 다음에 상악의 이와 같이 구치가 정출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악의 구치의 오버이럽션이 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3급 부정교합의 치료에 있어서는 상악 구치의 오버이럽션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다른 부정교합,
치성과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의 전방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상악의 성장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하악의 성장이 부족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급 부정교합이 상악이 전돌된 거냐, 하악이 후퇴되어 있냐. 그런데 최근의 교정에서는 하악 후퇴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팔라텔 플랜의 수직적인 높이, 그 다음에 토탈 버티컬 디멘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토탈 버티컬 디멘션과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2급 부정교합과 3급 부정교합에서 POP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POP를 가지게 되고 반면에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플랫한 POP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방부의 엔테리어 오클루잘 플랜, 그 다음에 GOP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성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직적인 높이와 교합평면 여러 가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골격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3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가 더욱더 오버이럽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하악의 구치가 더욱더 오버이럽션이 되어 있더라. 또한 골격적 분류에 있어서는 3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플랫한 POP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POP를 가지다. POP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또한 이와 같은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는 상악이 아닌 하악의 전방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과 그 다음에 하악의 전방 성장과의 관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하악의 6번이 오버이럽션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악의 6번이 오버이럽션이 돼도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악이 B포인트가 약간 전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돼요. 상악의 6번이 정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방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게 나온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토탈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되는 것이에요. 즉 B포인트가 앞으로 나오는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있어서는 토탈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될 가능성이 증가돼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웨이 스페이스 때문에 1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급 부정교합과 3급 부정교합이 되는 또 다른 원인들 중에 하나로서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오클루잘 플랜의 경사도가 하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1급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만약에 버티컬 디멘션, 그 다음에 POP 자체를 우리가 잘못 조절을 하게 되면은 골격적인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샘플, 그 다음에 1급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가 이와 같이 내려오면서 하악 자체가 전방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2급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방 성장이 부족하게 되겠죠. 교합평면 자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급 관계가 될 때 상하악의 유치와 구치의 차이, 즉 리웨이 스페이스 때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맨디블라 어댑테이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장 중인 아이들에 있어서 1급의 구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 그 Early Mixed Dentition Stage, 6번이 맹출하고 측방 치근이 교환하기 이전 시기에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1급의 교합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히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하는 것이 리웨이 스페이스의 조절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 이때 교합 평면의 경사도, 특히 POP가 되겠습니다. 이런 POP의 경사도는 골격적인 부정교합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와 같이 골격적인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 있어서는 우리는 수직 버티컬 디멘션의 조기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